사람과 경남에선 매달 한 주씩 한 가지 주제로 다양한 분들의 스토리를 만나보는 특별 주간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9월 특별 주간은 지난 16일 청년의 날을 기념해서 경남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주인공으로 통영에서 어부로 살고 계시는 김창수, 곽동주 부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남편 되시는 김창수 씨부터 인사를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통영 다라마을에서 통발업을 하고 있는 기업 2년차 초보선장 김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내 되시는 곽동주 씨도 인사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통영 다연호 선원 곽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결혼하신 후 경북 안동에서 사시다가 경남으로 오게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경남에 오시게 되셨나요? 저희가 결혼과 함께 너무나도 이쁜 쌍둥이 아들을 가지게 됐는데요. 네. 열심히 가정 생활도 하고 회사 생활을 병행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고 어떤 날에 첫째가 열이 많이 올라서 어린이집을 등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네. 와이프는 새벽 근무라서 그때 출근하고 제가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출근했었는데 그날은 첫째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급한 일을 마무리하고 반차를 쓰고 집에 와서 열이 펄펄 나는 첫째 아이 얼굴을 보니까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저녁 와이프와 상의하던 중에 와이프가 마침 남해 인터넷으로 봐놓은 집이 있다고 해서 보러 왔다가 우연찮게 경남과의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시간 참 만족스러운 시간이셨다고요? 네, 무작정 떠나온 남해는 정말 아름답고 평온한 곳이었어요. 이사 첫날 아이들의 첫 질문이 엄마 뛰어도 돼? 였어요. 네. 층간 소음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고 강아지, 염소, 닭까지 키우면서 아이들이 행복하니 저희 부부도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남해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집과 가게를 알아보았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다시 지금 살고 있는 통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까 아내가 말씀한 것처럼 남해에서 저희 가족은 진짜 힐링 그 자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남해가 너무 좋았고 그곳에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어서 집을 찾던 중에 눈에 보이는 빈집은 정말 많았는데 아무도 팔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휴직을 제가 했었는데 그 기간은 한정돼 있었고 남해 바다에서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은 가득했고 근데 주거가 확실해지지 않으니까 불안한 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빈집 살래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공모를 하게 됐고 선정이 돼서 통영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네, 남해에서 통영으로 이렇게 거주지를 옮기고 또 직업을 바꾸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네.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이 맞벌이를 하면서 견뎠던 시간들이 저희와 아이들 모두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힘들다만 외치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환경을 바꿔보면 어떨지 생각했기에 걱정도 됐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컸던 상태였고요. 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이 저희 집이고 안식처라고 생각했어요. 네. 가족 구성원이 모두 상의해서 좋다고 한다면 언제든 어디로도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전해야지만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업에도 귀천이 없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고귀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신랑과 제 스스로를 믿었어요. 도전하는 정신 그리고 또 나 자신을 믿는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청년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한 번도 안 해본 어부일 처음 좀 낯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제가 사무직만 하던 제가 기술이라고 해봤자 이제 사무자동화 정도밖에 기술이 없었는데요. 네. 그 기술이라도 마을에서 써주셔가지고 제가 마을에 처음 가서 사무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그 월급이 좀 턱없이 많이 부족했고 네. 처음 마을에 저희가 이사 온 이상 바다에서 저희 생활에 답을 찾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을에서 가장 기술이 좋은 어촌계장님께 통발업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었고 쉽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입만 옴짝달싹 하다가 마을 생활 한 6개월쯤 해서 제가 어촌 계장님께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계장님도 흔쾌히 제자로 받아주셨고 전수해 주시면서도 좋게 봐주셔서 직접 저를 데리고 기여학교에 가셔가지고 네.
입교하게 해달라고 소개도 해주셨고, 그 후로 제가 구체적으로 통발 어선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기술 전수도 더 열심히 받고, 네. 기여 자금을 선정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이랑 수협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정보도 얻고 해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용기를 내서 창업을 강행하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보람찬 1년의 시간을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조업을 혼자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내분의 도움도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원이 되신 동주 씨께서도 준비하신 일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마을 부녀회에 가입해서 마을에서 부녀자들이 하는 일들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분들과 친목을 다지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어촌 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고 간접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바다는 정말 처음이라서 제가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 마을 언니의 소개로 전복 양식장에서 일도 해봤어요. 네. 배는 처음 타봤는데 다행히 멀미도 하지 않고 재밌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조업을 하게 되었을 때 도움이 될까 해서 통영에서 지원해주는 스마트 스토어 강의와 선박 수리 수업을 들으면서 저만의 역량을 쌓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농촌을 비롯해서 어촌에서는 젊은 사람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통영에 정착하시면서 젊은 분들과 교류도 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빈집 살레라는 프로를 통해서 이사를 오게 돼서 함께 이사 온 청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분도 어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원래 마을에 살고 계시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삼촌 한 분이 계시고요. 네. 그 외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또래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서 네. 가끔 독서 모임이나 교육을 통해서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남편 창수 씨께서는 귀화 과정을 마치고 홀로 통영 바다로 조업을 나가게 되셨는데 첫 조업날 기억이 나세요? 어떠셨을까요? 그 육지에서 제가 회사만 다니다가 빈일 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냥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처음 떼는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서툴고 낯설었는데요. 모든 일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담아내는 게 힘들었는데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아직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색하지 않을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배를 가지고 와서 처음 제가 혼자 조업을 나갈 때 돌아와서 뗏목에 배 모입줄을 걸 때까지 계속 긴장해서 어떻게 조업을 나갔다 왔는지도 몰라서 제가 멍했던 것 같은데 네네. 하지만 근데 제가 1년 동안 그냥 이렇게 꾸준히 배운 기술이 있어서인지 습관적으로 조업을 했었고 처음이었지만 조과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개장 이렇게 기술을 받을 때도 그랬고 독립해서 혼자 하고 있는 지금도 바다일은 계속 긴장의 연속이고 실수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떠서 바다에 나갈 때는 늘 방심하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주로 잡는 어종은 무엇이고 또 하루 조업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주로 잡는 어종은 붕장어와 문어인데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통발을 뿌리는 작업에만 와이프 손을 빌리고 통발 거두는 양망 작업은 혼자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아이들이 방학을 한 8주 정도 하게 되었고 조업을 하는 곳이 저희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루에 2번 이렇게 왕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제가 판단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요즘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자는 쌍둥이 아들 한 명씩 와이프랑 저랑 들쳐업고 바다에 나가는데요. 네. 아이들이 처음에는 바다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흥미로워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 길게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최대한 아이들이 깨기 전에 작업을 끝내려고 일찍 나갑니다. 네. 예, 그렇게 작업을 하고 마을에 돌아와서 저희가 잡아낸 고기를 정리하고 나면 보통 한 10시에서 11시 정도 되고 네. 그 이유는 저희 가족 모두 자유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10시에서 11시 정도가 오전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아이들이 맞습니다. 깨기 전에 이렇게 빨리 들어와서. 네, 아이들에게는 또 시간 지나면 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뭔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가족애가 더 돈독해질 것 같고 또 마음이 넉넉해지는 기분인데 이렇게 온 가족이 조업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맞벌이 할 때는 아이들 방학이 다가오면 정말 두려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신랑과 서로 휴가를 어떻게 내야 할지 그거부터 고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담 없이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네.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얼마나 멋진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출근길이 너무 멋져요. 네. 불어오는 바람, 진짜 햇살, 바다 내용 모든 게 좋아요. 네.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해서 조업 일수가 많지 않아서 솔직히 수입은 적지만 행복지수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와, 남편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네. 조금 적게 벌면 어떤 거예요? 근데 직접 잡은 신선한 해산물로 요리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 네. 원래 저희 부부는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선한 해산물로 요리를 해보니까 뭐든지 맛있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로 매운탕, 장어구이, 회 등을 먹다 보니 건강에도 좋고 정말 행복해요. 네, 이렇게 통영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해산물의 매력까지 알게 되셨는데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저까지 행복 지수가 막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두 분의 행복한 기여에 대해 관심 갖는 청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우연찮게 기여를 마음먹게 되었고, 진짜 천원같이 저는 정말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기여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기여학교를 제가 가보니까 저 같은 경우가 잘 없었고, 기여하는 것을 정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 기여하려는 업종도 선택하는 게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네. 예전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기여가 직장에서 정년을 다 채우고, 소일거리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기여를 해보니까 바다일이라는 게 기술을 익혀야 하는 것도 많고 순간순간 순발력이랑 힘이 필요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여러 교육이나 과정을 경험해보고 확신이 들었을 때 직접적으로 기술 전수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기여학교를 졸업하고 기여 자금만 대출받아서 창업하기보다는 먼저 기여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제일 어업을 잘하는 분께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뱃일을 해보고 전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여 자금이 얼핏 보면 정부에서 지원만 하는 사업 같아도 사실상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개인 부채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직접적으로 받은 일을 겪어보시고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이 이야기가 기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영 청년 업으로서 또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은 개인이 누구나 생산부터 판매까지 할 수 있는 6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데요. 네. 창업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바다에서 맛보는 신선함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싸고 신선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획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늘리는 데 전념하고 와이프는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꾸준히 초심을 잃지 않고 한다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결실 라인은 저희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집에서 같이 어업을 하는 이웃도 있고 막연하게 어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기여 희망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위판장보다 업판가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매입 사업을 좀 했으면 싶고 기여 희망자들에게는 바다에서 새로운 입자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성장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꿈을 찾아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경남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실까요? 젊음만으로도 큰 자산인 것 같아요.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잖아요. 네.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면 되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첫 발을 내딛으세요. 경남의 모든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과 경남 오늘은 9월 특별주간을 맞아서 통영 청년 업으로 살아가는 김창수, 곽동주 부부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대한 낯설음과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귀여 생활이 주는 행복, 이전보다는 밝은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젊음이 큰 자산이었고 도전이 큰 미천이었는데요. 이런 두 사람처럼 경남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